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례는 이혼 무효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혼인 무효에 관해서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혼 무효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혼 무효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혼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례는 4가지입니다.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서 이혼 신고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돼서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이 난 경우, 세 번째가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 일방이 아니면 쌍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 구청에 이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일방이 의사 능력이 없는데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 신고가 완료된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혼 무효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례 중 하나인데,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1992년 6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래, 남편과 아내는 어디서 거주를 했냐? 혼인 후에 미국 뉴욕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뉴욕에서 치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치대에 재학 중이니까 누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돈을 벌어야겠죠. 아내는 미국에서 흔히들 넘어가면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민을 갈 때 많이 하는 게 세탁소하고 편의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도 한국 사람이 편의점 운영하는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아내는 미국에서 편의점도 운영을 하고, 또 북미에 보면은 한국 엄마들 학원이나 사교육 열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개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도우미로 하면서 남편의 학업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남편 지원하고 가족들 생계 책임을 지다 보니까 어느새가 남편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었는지 2005년경에는 뉴욕에 위치한 치과를 하나 인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도 치과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치과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족 오순도순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2001년경 집을 나와갖고 별거를 합니다. 왜 나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경 남편이 치과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별거를 할 때 아내 명의 계좌에는 13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부터는 생활비를 아예 지급을 안 해버립니다. 이 아내가 남편 및 자신 명의 계좌와 그 다음에 자기 계좌에 있는 13만 7천 달러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거주하던 주택담보로 융자금 월 6,300달러 등을 생활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내가 융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재산분할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2011년 5월에 미국 뉴욕주 법원에다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2012년경에 아내 상대로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다가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 이혼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남편 이혼소송은
2011년 5월 7일 날 이혼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 판결이 나고 치과병원을 권리금 22만 달러를 받고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달러를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통해 갖고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15만 달러를 가지고 5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또 7월에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를 해버리고 이 이혼 신고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혼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이혼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뭘 할까 하다가 2003년 3월경부터 수원시에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위식당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월 2억 8천만 원 가량이고, 그런데 좀 이제 소득액은 한 500여만 원 상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클라크 뉴욕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 판결을 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게 뭐냐 해서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다가 이 이혼 판결은 무효다 해서 이혼 판결을 무효로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판결 받은 바로 1년 뒤 2013년 5월에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다가 이혼 판결 무효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판결 무효 확인을 남편이 다투지 않아갖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 그 뉴욕주의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이 있잖아요. 그 이혼 소송을 취하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한국에 또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아내가 한국 법원에다가 남편이 신고한 이혼은 무효다 해서 이혼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이혼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남편이 거주하던 뉴욕주가 아니라 아내와 상관없는 네바다주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의 소장 부본이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은 제가 이 이혼을 소송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소장을 쓰지 않습니까? 이 소장 부본이 법원을 통해 갖고 보통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 소송은 네바다주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은 이혼 소송의 소장 부본이 아내한테 직접 송달된 게 아닙니다. 제3자를 통해 갖고 아내한테 전달된 걸 전제로 아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내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네바다주에서는 제3자를 통해 갖고 아내한테 전달됐다라고 판단하고 아내가 불출석했는데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3자가 아내한테 전달했다는 정황 및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주 이혼 무효 판결 역시 아내한테 송달되지 않은 하자를 근거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적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남편의 네바다주 법원의 이혼 판결을 근거로 한 이혼 신고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네바다주에다가 그 이혼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 네바다주 이혼 무효 판결은 또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 이혼 판결 무효 판결 당시에
소송 당시에 한국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소장이나 기회통지서 못 받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네바다주 이혼 무효 판결은 무효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 네바다주 이혼 무효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승인되지 않아서 확정 판결로서 효력을 바로 부여할 수 없다는 거에 불과하지. 우리 법원에서 너희 이혼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 판결이 무효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법원이 판단했을 때 너의 이혼 판결은 네바다주 이혼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네바다주 이혼 무효 판결이 무효인지 여부는 우리가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너희 이혼 판결은 무효니까 우리 판결대로 하겠다 해서 아내하고 남편 사이의 이혼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명확하게 해버립니다. 이 이혼 무효 소송과 별도로 이제 이혼 무효를 전제로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한테 그 집 나가면서 생활비 전혀 안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료 같은 경우에 아내하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해야 되는 게 민법 862조 1항하고 제833조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법원이 보니까 아내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배우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또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1978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혼인 생활 거의 한 30년이 넘은 거의 2007년경에 서울가정법원에다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 이혼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기각하지 않고 아내 및 자녀와 계속 별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됐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또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 나이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11년에 이혼 소송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위 이혼 판결을 기초로 이혼 신고를 합니다. 위 네바다주 이혼 판결을 좀 살펴보면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에 6주 동안 거주한 아내가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 있는 공증인 면접에서 이혼에 동의하여 직접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사례도 그렇고 뒤에 사례도 그렇고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바탕으로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악용한다는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이제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소송 사기와 같은 이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이제 6주 동안 이제 거주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1995년 6월 6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출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아내는 출국한 사실이 없는데 2011년에 네바다주에서 6주 동안 거주한 아내가
공증인 면제에서 이혼의 동의에서 직접 서명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남편 재혼녀가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재혼녀하고 이 이혼 판결 이후에 2011년 8월 말에 혼인 신고를 합니다. 2013년 4월경에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혼인 등록관이 작성한 혼인증서 등본을 서울구청에다가 제출해서 위 재혼녀, 미국 국적의 재혼녀하고 혼인신고를 마칩니다. 결국 아내가 이제 보니까 기도 안 차죠. 어느샌가 이혼녀가 되어 있고 이혼신고가 되어 있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남편이 재혼을 해서 재혼녀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또 남편하고 재혼녀의 혼인에 대해서 이거는 이 혼인은 무효다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내와 남편 미국 네바다주 나이 카운티 지방법원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8일 날 서울 강서구청장에 신고하여 한 이혼은 아내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이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효다.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남편과 재혼녀의 혼인신고는 중혼에 해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혼이라는 게 중혼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약간 나라마다 이 중혼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어디는 뭐 일부 다처제도 가능하고 일처 다부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중혼에 대해서는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혼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혼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혼에 대해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사법에 따를 경우에는 혼인 성립의 자기 요건이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를 포함한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혼 무효는 한국법, 남편과 재혼녀의 혼인 무효는 미국 네바다주 혼인관계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혼 효력에 관해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하고 있고 네바다 주법은 중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네바다 주법을 바탕으로 혼인 취소가 아니라 남편과 재혼녀의 혼인은 혼인 무효 사유라고 판결을 합니다. 남편이 이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수차례 걸쳐가지고 아내한테 하해와 재결합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갖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 아내가 남편과 재혼녀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오직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이죠. 신이치게 바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편,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가 편취된 외국 판결에 의해 가지고 아내하고 이혼 신고했지 않냐. 그리고 부부간에 정조 의무하고 성실 의무하고 동거 의무를 스스로 너가 져버렸다. 너가 져버린 남편한테 그 모든 책임이 있지 신이치게 전혀 바라는 게 아니다.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법원 대단하죠.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보통 가장이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게 증여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법리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합의 간에 의해 가지고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산 분배하는 게 재산분할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분할로 내가 만약에 이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파트를 받았다, 아니면 집을 받았다, 토지를 받았다, 그럼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이혼이다, 증여세 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이다 라고 할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하나여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리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은 아내하고 남편 1982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혼인 당시에 남편이 재혼입니다. 남편이 전처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야, 이제 감이 오시죠? 아내 2011년 3월에 전처 자녀들과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82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냐? 이혼하되 아내한테 재산분할로 분할로 현금 10억, 액면금 40억 상당의 약속보험을 양도하는 조정이 성립하고 남편이 현금을 지급하고 완료가 됩니다. 돈 있는 집입니다. 돈 있는 집이다 보니까 결국은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에도 아내가 남편 수발 들고 재산 관리하면서 남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를 합니다. 동거를 하죠. 그런데 남편의 이혼 조정 7개월 후에 남편이 사기 위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에 국세청 이거 살펴보니까 아내하고 남편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가장이혼을 바탕으로 아내가 남편한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2014년 2월 18일에 아내한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억울하죠. 나 재산분할로 돈 받은 건데 그리고 액면금 40억은 약속도 받은 건데 왜 나한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냐 라면서 이 부과 처분에 대해서 뭐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고 하니까 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아내와 남편의 이혼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아내와 그 망인 남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한테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고하고 아내가 미리 의견을 조율해서 그 남편이 사망하기 임박한 시점에 이혼한 것은 의심되는 사정이긴 한데, 이혼 후에도 남편하고 그 아내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 가장이혼을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 가장이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 이혼 무효 판결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뒤에 사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간단하게 제가 이혼 무효 사유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돼서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 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1987년 2월 20일 혼인신고를 합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페리얼 법원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소를 제기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2012년 5월 16일 날 확정을 받습니다. 남편이 2013년 11월 27일 사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가, 이상하죠?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페리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기초로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이혼 기록을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위 외국 판결을 터잡아가지고 아내와 남편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죠?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국제사법 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217조 제1항 1호에 따를 경우 외국 법원의 국제 관할권이 인정이 돼야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배 이혼 사건에 있어가지고 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유무는 외국 판결 승인 제도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관할권이 있으려면 행방불명 혹은 적극적인 응소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가, 그래 여기서는 남편의 주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내가 미국 법원에 그 로스앤젤레스 법원에다가 이혼 청구를 할 당시에 남편은 부산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국 법원 출석을 위해서 출국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위 판결은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해놓고 이혼 무효소를 제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무효인 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도 알 거 아닙니까?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아들이 대응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혼 무효일 텐데 왜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 이혼 판결을 바탕으로 이혼 신고를 했을까요? 약간 의문이 드시죠? 이 의문을 해소하는 거 딱 두 단어면 됩니다. 상속입니다.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그 며느리가 참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잘 살아놓고 갑자기 뭐 한국에서 이혼 소송 제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 법원에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혼 신고도 안 하는데 딱 아들이 죽고 보니까 며느리가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자녀들도 있으니까 어머니한테는 상속이 돌아갈 게 없죠. 그 1순위가 며느리하고 그 자녀들이 되놓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며느리한테는 돈이 주기 싫다 해가지고 일단은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받은 이혼 판결을 기초로 일단은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며느리 독하죠. 결국은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이혼 판결 받아놓고는 남편의 돈을 상속받기 위해 갖고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무효 판결을 받은 겁니다. 법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결국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이혼 무효 판결은 했습니다. 이 이후로 아마 제가 알기로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상속 결격을 주장하며 이제 상속 무효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또 간단한 사례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이혼의 다른 목적, 제가 아까 가장이혼 설명드렸죠. 그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혼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혼 무효가 가능한가?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아내 처갓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처갓집에서 이제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했냐? 20년 동안 처갓집에 거의 소작농처럼 농사를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장인 장모가 시키는 대로 이제 뭐 비닐하우스도 하고 벼도 키우고 그 가수원도 있었습니다. 가수원에서 과일도 따고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온갖 걸 다 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장인 장모하고 갑자기 불화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 저한테도 이제 논 한마직이나 아니면은 뭐 비닐하우스라도 아니면은 가수원이라도 제 명의로 좀 돌려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장인하고 장모한테 이야기했는데 장인하고 장모 그렇겠습니까? 고생한 걸 고생한 거고 일단 그걸 못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장인이 일단은 이 남편한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가족 전부 다 우리 집에서 다 나가!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남편이 그 장인하고 장모가 나가라고 하니까 일단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간 내가 노예처럼 소작농처럼 일했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 생각에 내가 사위 신분에서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해서 노임을 청구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그 사위 신분이라도 내가 일을 했으면은 월급이나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위 아내분들, 보통 이제 장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댁에 뭐 농사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자기가 뭐 사위고 아내고 상관없이 일을 했으면 얼마든지 돈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장인 장모한테 노임을 청구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가장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아니었네? 이래서 법원에다가 자기들의 협의이혼 신고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혼 신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심, 2심은 이제 아내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하고 다시 이혼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마음이 떠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무효 확인 청구를 같이 하자 했는데 그 아내는 이제 이혼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은 남편의 이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 이 이혼 신고는 이혼 의사가 결여됐다고 무효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 아내가 이제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죠. 근데 대법원 판단이 다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합의하에 협의 이혼 신고가 된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협의 이혼 신고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대법원이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이혼 신고를 하기로 한 합의하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내하고 남편이. 그래서 그 신고를 함에 있었고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그 남편이 장인하고 장모를 상대로 노임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결여돼갖고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1심, 2심 판단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법을 모르는 법알못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장인하고 장모한테, 물론 아내가 옆에서 좀 그랬겠죠. 장인하고 장모한테 이따가 20년 동안 노임을 못 받은 걸 청구를 하려고 아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협의 이혼을 해서 사유신고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한 건데 왜 대법원에서 1심, 2심 법원을 무효라고 해주는데 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안 해주냐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준비하면서 서로 간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협의이혼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이혼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판결로 조정은 보통 이제 뭐 하위 공고로 이혼을 받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는데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 저도 이제 수차례 이혼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한 사례에서 이런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이 무효가 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판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혼 무효를 치시면은 외국에서 편취된 판결이 아닌 케이스 빼고는 가장이혼으로 이혼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이 가끔 든다고 하시더라도 이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